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세요. 열심히 같이 일하시던 일론 머스크라는 분도 계시지요. 야, 관종이야, 관종.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지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인정욕구라는 주제로 우리 구독자님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욕구는 대체적으로 요새 남을 갖다 뭐라고 할 때 쓰이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얘기하지요. 얘야, 넌 너무 인정욕구가 강해.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는요, 사실은 너무너무 건강하고 당연한 감정이에요. 남과 분리되어서 독립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지만요, 결국은 누군가 인정을 받아야지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비난받으면 자존감이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정욕구는 무슨 내 안에 결핍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요, 남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즐거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즐겁기를 갖다 원하는다는 의미에서는요, 인정욕구는 굉장히 건강하고 정상적이고 좋은 감정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중에 인정욕구가 강해서 본인은 열심히 일한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말씀드리지요. 당신은 인정욕구가 강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인정받게 되는 거라고.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선생님이 상사이고 윗사람이고 아랫사람이 열심히 일하면은 당연히 인정해 주지 않겠냐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를 갖다 스스로 인정 욕구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고 하게 되면은 스스로에 대해서 긍지를 잃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나는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야 라고 하는 대신 열심히 일하고 잘하다가 보니까 인정받는 거야 라고 생각을 바꾸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열심히 일해서 인정을 받아요. 내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만은 않겠지요. 그러니까 옆에선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지요. 네가 열심히 일하는 거는 너의 자유의지가 아니야. 숨겨져 있는 너의 인정욕구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하면서 열심히 하는 나를 갖다 조금 제어시키려고 하게 되지요. 그럴 때 인정욕구란 말이 쓰이는 것 같아요. 인정의 반대는 무시당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다는 거를 안녕 이러면 우리가 안녕이라는 것만으로도 그 자리에 있다는 거를 인정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사가 중요한 이유가요,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만 인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으니까 내가 무시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과한 분들이 있어요. 자기한테 와서 1, 2분씩 꼭 대화를 해야지만 본인은 인정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분들은 모든 사람이 바빠서 안녕 하고 앉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인정받았어 라고 느끼게 되는 사인에 대해서 본인은 무시당했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그분은 나는 그냥 인정받기 위해서 했을 뿐이야가 옆에서 보기에는 좀 과하게 갑질을 하는 거네 라고 느껴지게 되기도 하고 그렇지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가능성을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많지요. 형제가 있어요. 3남매예요. 3남매 중에 둘은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분들한테는 뭔가 사업을 하게 도와줬어요. 3남매 중에 한 명 계속 평생을 살면서 돈만 말아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업하라고 돈 주면 딴 걸 해요. 그런데 요번에 능력 있는 누나나 큰형한테 뭔가 하나 또 사업 하나를 밀어줬어요. 능력이 없는 자식이 와서 얘기하지요. 왜 자기는 이렇게 차별하냐고, 자기한테도 해달라고. 그럼 부모님이 얘기하지요. 얘야 미안하단다. 너는 능력이 안 되잖니. 그러나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 능력 있어요. 다만 부모님이 나를 안 믿어주니까 내가 불안해서 능력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게 되지요. 이렇게 가능성으로서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성에 대해서 누가 인정을 해주지 않을 때 결국은 그 가능성을
눈에 보이는 거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 저는 무형자산이랑 유형자산이 있다고 생각해요. 유형자산은 나도 동의하고 남도 동의해요. 어느 학교 나왔니? 어느 직장 다니니? 집이 어디니? 유형자산이지요. 무형자산은요, 그 사람 성품은 어떠니? 가능성은 어떠니? 이런 거 무형자산이지요. 그런데 무형자산을 인정받기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의 많은 갈등이 생겨나게 되지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형자산을, 가능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도 맞고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당사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냉정하게 평가하는 사람도 둘 다 맞아요. 가능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건 맞지만 나의 가능성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또 누구를 비난하고 욕하는 거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제가 부모님 없이 이렇게 청소년들하고만 얘기하다가 보면은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집에 부모가 전부 의사예요. 자식도 의사가 되겠대요. 그런데 성적이 의대 갈 정도는 안 돼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얘기하지요. 얘야, 너 의대 가라고 한 사람 없어. 딴 거 해도 돼. 그러나 아이는 속이 터져요.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자꾸 본인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얘가 의대에 간다고 얘기해요. 얘가 원하는 대답은 뭘까요? 그래, 의대에 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너를 보니까 진짜 대단하다. 더 열심히 노력해. 그게 대답이겠지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나 부모는 의대에 가라고 막 난리를 치고 야단치고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이 부모는요, 그 아이의 능력을 갖다 과대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는 이 부모한테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은 인정의 형태가 존중해주는 게 아니라 야단치면서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 아이한테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되는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공부 잘 못해요. 그랬을 때 부모님들은 나쁜 뜻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얘야, 공부 못해도 돼. 기술 하나만 있으면 돼. 아이들은 그거를 부모님이 공부 못해도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공부 못하니까, 나는 대학 못 가니까, 나는 기술이나 배우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아이들은 오해하고는 해요. 그래서 진짜 조심스럽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충고를 해요. 너무너무 좋은 충고지요. 자녀분들 부모님 충고 무시해요. 그런데 강연 갔다 온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녀가 부모님한테 얘기해요. 엄마 강연 갔다 왔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하래. 진짜 맞는 것 같아. 그렇게 해보기로 했어. 근데 들으면서 부모님은 생각하는 거지요. 야, 내가 한 얘기나 똑같아.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는 뭔가 엄청난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부모님은 맨날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누구한테 인정받느냐가 중요해요. 나보다 훌륭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 그거를 인정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한대요. 내가 보통이잖아요. 그럼 중상 정도로 생각한대요. 그런데 나는 나에 대해서 중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럼 나는 얼핏 생각해요. 넌 나한테 인정한다고 얘기할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요.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나랑 같은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내 느낌에 나보다 한 수 아래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요. 그거를 고맙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한 수 아니라요. 10수 아래더라도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준다는 거는 무조건 소중한 거예요. 라캉이라는 정신분석가가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유명인이랑 사귀고요. 엄청나게 비싼 스포츠카를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이론에는 하이데거라는 독일 철학자의 이론이 그분의 분석 이론에 밑바탕이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명한 정신분석가 라캉도요. 하이데거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썼지요. 그러나 하이데거, 라캉이 아무리 만나고 싶다 그래도 잘 안 만나줘서 라캉이 굉장히 애가 탔대요.
그리고 누군가 넌지시 락학 얘기를 하이데거한테 했더니요. 하이데거가 아무 관심도 없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우리보다 하다못해 정신분석가도요. 자기보다 더 자기가 존경하는 훌륭한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을 원했지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 대단치 않은 사람의 인정은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회사에 들어갔어요. 나한테 잡일이 주어졌어요. 나는 이 일이 너무 지겹고 싫어요. 그런데 맨날 사장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태까지 했던 중에 네가 이걸 제일 잘해. 엄청나게 인정받고 있지요. 그러나 그게 기쁠까요? 아닌 거예요. 언제 나한테 제대로 된 일이 주어지나 하지요. 그래서 가끔 이런 거를 진짜 상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얘기하지요. 내담자분, 그 잡일에서 벗어날 길은 하나가 있는데요. 그 잡일을 잘 못하면 돼요. 그 일을 열심히 잘하시는 한 너 이 일 굉장히 잘하는구나 해서 중요한 일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요.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잡일에서 그 지옥에서 못 벗어나세요 라고 얘기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너무 이 얘기를 믿지만은 마세요. 세상의 많은 경우에는 결국은 잡일이라도 열심히 하는 성실성 그 자체가 인정받아서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잡일을 인정받을 때도 기뻐하도록 하세요. 그러나 또 이런 경우도 있지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떤 집이 너무너무 아이가 몇 시 이후에만 들어오면은 부모님들이 막 너무너무 야단을 쳐요. 얘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일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거 억지로 일찍 들어오는 아이한테 부모님이 야, 오늘 일찍 들어왔구나. 너무 착하구나. 그러면 그 아이가 인정받는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전화하다가 그 엄마가 다른 엄마한테 마치 우리 아이는 야단치지 않는데도 일찍 들어오는 듯이 야, 우리 애는 너무너무 착해. 너희 애랑 달라. 하나도 야단치지 않는데 알아서 딱딱 일찍 들어온다니까 그 전화하는 거를 그 아이가 들으면은 우리 엄마는 나를 인정받아 주는구나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내 딴에는 인정해주고 칭찬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땐 결국 뭐냐? 나는 상대방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상대방은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럴 때는 오히려 그냥 그 상대방을 계속 무시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싶으시면요. 여태랑 똑같이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인정해 주세요. 그러나 상대방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다른 거를 인정해 주셔야 될 거예요. 모두와 친하게 지내고 싶은 것과 인정받고 싶은 거는 약간 결이 달라요. 모두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그 사람이랑 친하게 지낸다는 기쁨이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다가 보니까 그 도구의 하나로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해주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는다는 사람이 원하는 거는요.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인정 그 자체가 목표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격이 없이 농담으로 얘기하더라도 좋아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랑 같이 있는 이유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한테 칭찬받고 그 사람이 뭔가를 알려주고 그 사람이 뭔가를 물어보는 뭔가 인정과 관계가 되어 있는 목적이 있을 때만 왠지 그 사람이랑 있는 게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내가 모든 사람과 잘 지내고 싶다 그래서 내 안에는 애정이 결핍됐나 봐. 나는 애정 결핍증인가 봐. 사람의 인정이 필요한가 봐. 라고 본인에 대해서 낮추지 마세요. 그냥 나는 모든 사람이랑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엄청난 대인관계 능력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일을 할 때마다 한 단계 한 단계 할 때마다 부장님 여기까지 했습니다. 부장님 여기까지 했는데 이게 잘 된 걸까요? 그러면은 주위에서는 야, 너 인정욕구야 인정욕구. 그렇게 매번 그거를 갖다 확인해서 네가 인정받고 싶니? 하는데 사실은 인정욕구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잘못했다가 야단 맞을까봐 매번 단계마다 자기가 제대로 했는지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인정 욕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죄송하지만 나는 확인 강박이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인 강박이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약을 드시면은 금세 나아요. 사소한 일에도 못 참고 화를 내는 사람이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 때문에 그러냐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이틀에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세요. 그분이 화내는 게 그분의 인정 욕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이랑 열심히 같이 일하시던 일론 머스크라는 분도 계시지요. 일론 머스크 자서전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일론 머스크 자서전의 상당 부분은요, 직원들 화내는 일밖에 없어요. 휴일에 직원이 멀리 가 있고 가족이랑 있어도 못 오겠다 그러면요, 그냥 해고해요. 일론 머스크가 인정 욕구 때문에 화내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 욕구가 있는 사람도 화내고요, 인정 욕구가 없는 사람도 화내요. 그런데 화내다가 보니 성공하게 되는 거지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 앞에서는 인정 욕구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막 화를 내는데 왠지 좀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있어 보니까 왠지 좀 외톨이처럼 살고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럼 우리는 인정욕구 때문이야 라고 우리는 구슬을 갖다 꿰어서 우리는 목걸이를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걸어주지요. 인정욕구라는 목걸이에요. 연예인들 중에서요, 굉장히 튀는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튀는 행동을 하는 게 꼭 그 연예인분들이 조금 하락기거나 휴식길 때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야, 관종이야, 관종.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지요. 그러나 사실은요, 대부분은 그게 아니라요, 튀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인정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 연예인들이 굉장히 잘 나갈 때는요, 그 튀는 행동이 뭔가 화제거리가 되고 긍정적으로 비추어져요. 그런데 그 연예인들이 이제 좀 안 될 때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기가 없어지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끌려고 일부러 튀는 행동을 한다고 하게 되는 거지요. 이 튀는 행동을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몰라요. 부주의하기 때문에. 그리고 충동적이기 때문에요, 생각나면 옆에 안 물어보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예인분들이 조금 튀는 행동을 하더라도요, 그게 너무 사회 통념상 어긋나게 아니면요, 우리 너무 그렇게 비난하지 말게요.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우리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인정받고 싶은데 계속 무시해서 화가 나잖아요. 이제 그 사람의 인정을 더 이상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러면은 삶이 더 편해지고 쉬워져요. 오늘은 인정욕구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최명기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